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995년 4월 5일 홍대 클럽 드럭에서는 너바나의 리더 커트 코베인의 1주기 추모 공연이 열렸는데요. 이 공연은 전국의 인디 밴드와 팬들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죠. 당시에 탄생한 수많은 인디 밴드 중 하나인 크라잉넛이 올해로 결성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먼저 챙겨주는 나이가 됐지만 무대 위의 음악만큼은 여전히 청춘 못지않은 열정과 낭만으로 가득합니다. 30년 동안 한국 인디 락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1세대 인디 밴드 크라잉넛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 노래로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청춘들의 피가 끓었죠. 말달리자의 주인공 대한민국 인디밴드 1세대 크라잉넛 5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에서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 말이죠. 좀 안타깝게도 라디오라서 지금 우리 크라잉넛 얼굴들을 못 보고 계시니까 각자 이제 한 분씩 성함하고 그다음에 맡고 있는 분야하고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크라잉넛 베이스 한경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노래와 기타를 맡고 있는 박윤식입니다. 네, 윤씨. 아코디언과 건반의 김현수입니다. 네, 윤수. 드럼의 이상혁입니다. 상혁. 드럼의 그 쌍둥이 형인 기타 치는 이상면입니다. 네, 이상현 씨. 와, 저는 말이죠. 크라잉넛은 나이가 안 먹을 줄 알았는데요. 네. 올해로 밴드 3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한경록 베이스. 네, 한경록 씨 너무 빠르죠. 30주년이에요. 예,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예. 정신 연령은 이제 30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드럼에 우리 상혁이 이상혁 씨. 그러니까 이 5분 중에 뭐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좀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쌍둥이가 계셔가지고 아까 쌍둥이 형님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상면입니다. 네, 저 네. 쌍둥이고요. 네, 아직도 지금 말한 동생이랑 말투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쌍둥이인데 둘 다 음악을 잘한다는 것도 희한하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 부모님이 한 사람만이라도 딴 직업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음악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우리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이상면 씨하고 이상혁 씨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으면 구별하세요, 확실하게? 우리 박윤식 씨 구별하세요? 저는 뭐 그 어렸을 때부터 네. 봐와갖고 이제 보면은 약간 얼굴형이 네. 한 명은 기타 치는 상면이는 약간 갸름한 편이고 예.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약간 이분이 더 그리고 전에 네. 드럼 치는 상혁이는 약간 동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살이 쪄서 더 비슷해졌어요. 뿔테 안경 쓰시고 헤어스타일은 완전히 다르게 하셨습니다만은 아유 일란성 쌍둥이 멋집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30년 동안 이 밴드가 멤버 교체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되게 기적 같은 일인데 김인수 씨 말고 네 분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중성 군대까지도. 예, 군대까지 수도방위 사령부 군악대를 같이 병장 제대를 했고요. 예. 저희가 크라잉넛이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이 다 얽혀 있죠. 네. 9년까지 얽혀 있죠. 보니까 옛날에 동부이천도에 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만나갖고 초등학교 때도 한경록 씨 이렇게 친했던 거예요? 완전 친했죠. 그 유치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럼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이에요? 네.
이야, 그러면 이제 올해 몇 년 되는 거? 거의 40년 이상을. 맞아요. 거의 그냥 부모님 아니면 가족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이 시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대단합니다. 그동안에 좀 위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싸우는 일이 없나요? 뭐 매일매일이 위기죠. 야 이거 위기 관리 능력이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 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번 눈치가 보이는데 김인수 씨는 이제 살짝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약간 소외감 느낀다 이럴 때는 없으십니까? 그런 거 다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일대 다루 싸운다고 생각하면 뭐 딱히. 오, 예. 나이로는 제일 형이시죠? 뭐 군대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다고 계급이 높진 않습니다. 네, 인생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크라잉 넛 하면은 제가 인디밴드 1세대라고 소개를 했지만 이건 뭐 대중적인 인기도 대단하기 때문에 인디밴드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만. 네. 네. 근데 저 이제 인디 밴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클럽 밴드에서 공연을 시작했고 네. 아직도 클럽에서 공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리고 그 모습이 저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기획사를 저희가 직접 꾸려요. 네. 그래서 직접 작사, 작곡, 유통을 맡기고 마케팅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인디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리얼 인디지. 예. 참 인디. 그렇군요. 어떤 자본이나 어떤 종속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길을 간다는 네, 거죠. 그 저희 녹음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전기값밖에 안 들어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이상혁 씨고요. 우리 한경록 씨가 어떻게 팀의 캡틴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이게 리더인 건가요? 리더는 없고요. 네. 그냥 캡틴 락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하나 지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애칭 같은 건데 네. 아이유 같은 거죠. 아이유는 또 뭡니까? 이지은 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별명 같은 그런 닉네임이고 예. 저희 크라잉넛은 굳이 따지자면은 리더는 따로 없고 다 친구들이고 친구들이다. 그 저 캡틴의 이 닉네임이 사실 예. 경록이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이미지와 그 닉네임이 있었어요. 약간 그때도 좀 대장 먹는 네네네. 스타일이었어요. 그 저희들끼리 이렇게 노는데 그냥 네. 재미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부르곤 하던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상면 씨가 얘기하셨는데 약간 살짝 눈치를 보시는 게 저 학교 다닐 때 안 좋은 일이 혹시 한경록 씨랑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 계속 베스트 프렌드였어가지고. 네. 계속 친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정말 군대까지 같이 군대 같이 간 건 제가 신기한 게 동반 입대라는 건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초중고등학교 같이 나온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동반 입대는 원래 2명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는 형제고. 형제잖아요. 그 이상혁 씨랑 이상면 씨 네네. 형제니까. 그리고 저랑 윤식이는 또 친구고 저도 경록이랑 친구 이래서 넷이서 이렇게 야,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쌍둥이 동반 입대가 아니까 쌍둥이니까 가능하고 여긴 가능하고 각자 한 명씩을 친구라. 친구를 데리고 와서 4명이 동시에 그럼 같은 날 입대를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군악대를 찾아가서 네. 저희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혹시 군악대에서 저희를 필요로 하시면 불러주시면 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불러주셔서 야, 군악대에서는 재원이니까 당연히 스카우트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네. 취지다 해서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 네. 아무튼 뭐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그 인디 락 밴드 1세대 중에 이렇게 30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밴드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 멤버가 변하지 않고 30년을 같이 한 팀은 최초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면 씨가 네네네. 보시기엔 최초다. 네, 예. 맞아요. 멤버가 이제 변한 변하지 팀들은 않- 있군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여인이 이 멤버 그대로고 네. 그럼 이제 뭐 30년 된 팀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노브레인도 30년 됐나요? 노래는 내년. 아직 멀었고요. 후배구나. 한참 후배예요. 한참 후배예요. 새까만 보이지도 않아요. 박윤식 씨가 눈을 내리까면서 보이지도 않는다고 새까만 후배고. 네, 새까만. 그러면 이제 YB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도현이 형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 YB로는 홍대 인디 쪽에서는
자주 마주친 적은 없고요. 다른 쪽에서 활동을 아. 많이 하셨죠. 인디로는 크라잉넛이 정통이다. 똑같이. 크라잉넛 이름을 달고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달려온 거는 아마 저희 팀이 유일하지 않나 예. 생각하고 맞습니다. 뭐 이제 또 자우림 같은 팀이 있긴 있지만 또 네. 멤버 조금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자우림은 아마 저희보다 한 3년 정도 그쵸. 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우, 이 자부심이 정말, 이 크라잉넛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까맣게, 새까맣게 보이지도 않는 노브레인이랑 헷갈려하는 그런 몰지각한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서요? 많죠. 뭐 일일 노브레인이 헷갈려요. 그렇게 한 번씩. 근데 이제 음악이 락 음악을 잘 모르신 분들이 들으면 이제 비슷하게 들려가지고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앵콜 할 때 넌 네. 내게 반했어 해줘 그러고 공연장에서 비 오는 날이면 비야 당신 불러주세요 막 그러고 그러기도 해요. 그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아니에요. 진심으로 헷갈려요. 진짜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방송국에 계신 분들도 가끔 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뵈면 이 크라잉넛 5분 중에 박윤식 씨나 한경은옥 씨, 이상면 씨, 이상혁 씨는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친구라 그런지 약간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제일 이제 조용하신 김인수 씨 같은 경우 이미지가 좀 살짝 튀잖아요, 크라잉넛에서. 그러면은 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스카우트 되신 거예요? 스카웃이 아닌가요? 잘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이 형이 그 저희가 공연하는 클럽에서 노래를 트는 DJ를 하고 있었거든요. DJ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DJ석에 있다가 관중석에 있다가 어느 날 무대 위에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처음에는 멜로디언을 이제 했었는데 네. 멜로디언이 이제 그 락 음악이다 보니까 다 묻히잖아요. 소리가 그렇죠. 작아서. 소리가 그 큰 소리에 멜로디언 사운드는 묻히겠죠. 그러더니 멜로디언보다 큰 아코디언을 들고 와서 같이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처음에 형님이 막 이렇게 음악 듣고 막 그럴 때 춤을 막 네. 이렇게 수화 같은 춤을 이렇게 많이 추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형이 보여줬던 비디오에 나왔던 그 팀을 이제 같이 뭐랄까 노래를 같이 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형이 이제 무대에 오셔서 막 이렇게 수화 같은 막 이런 모션을 했었는데 막 이제 또 그때 막 이렇게 검은 비닐봉투 같은 데다가 사탕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와갖고 오는 관중한테 막 다 뿌려주고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좀 특이하시면서도 스윗하신 분이네요. 스윗하죠. 예. 혈당이 좀 높긴 해요. 아니 저는 김인수 씨 그 무대에서 그 약간 뭐랄까 그 저음에 그 긁어내는 듯한 그 그롤링.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이 크라잉넛의 어떤 그 개성을 확 더해주는 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크라잉넛이 올해 30주년 이제입니다. 앞두고 작년에 신곡을 발표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외로운 꽃잎들이 만나 나비가 되었네라는 곡을 먼저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그냥 작년이면 29년인데 29년 동안 달려온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되면 꽃잎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떨어진 꽃잎도 꽃이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때로는 이제 난 이제 떨어진 낙엽같이 초라한 그런 신세인가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생각을 좀 뒤집어 보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꽃이지 않을까 해서 네. 한 번 더 달릴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만든 곡입니다. 외로운 꽃잎들이 만나 나비가 되었네. 이거 시인데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크라잉넛 작품이죠. 크라잉넛 작품이에요. 네. 예, 작사 작곡한 것들을 이제 다들 작사 작곡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한경록 씨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상혁 씨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저작권은 크라잉넛이에요, 아니면 각자예요? 저작권을 다 모아서 똑같이 나눠 가져요 저희는. n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도요? 공연 수입뿐만 아니라 네. 음반 수입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그렇게 하나요? 네. 네. 야, 이게 30년 장수 비결이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비결이 어떻게 보면은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전체를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는 그룹이기 때문에 예. 그걸 노래 부르는 윤식이가 있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 다 이 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말이죠. 작사 작곡 많이 한 분들은 살짝 억울한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거를 예. 결정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제가 더 히트곡 쓸 것 같아. 인생 길게 보자. 그래서 나는 언제 또 이렇게 또 세게 낼 도움 받고 될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그게. 그럼 남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 오늘 크라잉넛의 우정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꽃잎들이 만나 나비가 되었네. 이 신곡은 크라잉넛의 작품이다. 네. 그리고 또 디지털 싱글 또 작년에 발표 하나 하셨죠? 예. 그 하얀 점이란 노래를 하얀 점. 그 노래 만들 때 제 주위에 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이 온 친구를 봤는데 이상경 씨가 만드셨구나. 예, 네. 그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힘을 더 좀 푹 쉬고 힘을 더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게 되는. 이 하얀 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제 박윤식 씨. 보컬의 박윤식인데요. 네. 이제 로켓 같은 거를 발사하면은 이제 뭐 몇 초 안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늘로 날아가서 나중에는 뭐 하얀 점인데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노래 끝에 보면은 계속 날아오르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이제, 멀리까지 우리 저 날아가자. 멀리까지 우주 끝까지 날아가자. 날아가 보자. 예. 좀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아직도 크라잉넛은 이게 동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뭐 노브레인하고 크라잉넛의 구별법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해주신 거 저 옛날에 방송에서 보고 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찻집에서 보면 노브레인이고 맞아요. 술집에서 보면 크라잉넛이라고. 저희 크라잉넛이 5명이 다 애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브레인은 되게 생긴 거는 되게 좀 거칠고 예. 상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고 막 친한 그럴 것 친구끼리니까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고. 대체적으로 커피숍에 이렇게 또 락커들이 모여 있다 네. 하면 노브레인일 확률이 많고 좀 이제 술집에서 이제 들썩들썩한다. 네네. 그러면 크라잉넛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외모상 느끼기에는 크라잉넛이 뭐랄까요? 훨씬 좀 악동 같고 좀 더 귀엽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귀티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뭐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크라잉넛이 인디 밴드 1세대로 주목을 받은 건 이 자작곡을 쓰는 밴드라는데 되게 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한경록 씨? 크라잉넛은 3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색깔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저희가 좀 예. 저희 색깔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자. 예를 들어서 펑크 밴드는 이래야 돼. 네. 이래야만 해. 음악은 이래야만 해. 그리고 이게 좀 유행을 타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라는 유혹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아하는 음악을 하자. 그게 좀 저희 색깔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뭘 하든 우리는 우리 거 한다. 네. 그렇군요. 저기서 말하는 게 네, 이상면 씨가 네,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지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자체를 변화와 지키는 거를 고수하지를 않아요. 저희는 변화가 우리한테 그게 옳다 그러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건 꼭 지켜야겠다라는 거는 아마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동시에 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에 뭐 얽매이는 건 아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걸 한다. 네. 예. 네, 김인수입니다. 네, 김인수 씨. 되게 미묘한 문제긴 한데 네. 자기가 안 변한다고 해도 세상은 바뀌고요. 그렇죠. 자기가 변한다고 해도 세상이 또 안 바뀌는 면이 있어서 그것들만
밸런스만 조절하면은 사실 딱히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네, 모를 것도 같고, 예,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크라잉넛, 저는 이게 락의 매니아는 아닙니다만, 크라잉넛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가 저도 굉장히 많아요. 대중적으로 정말 히트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밤이 깊었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래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다음 시간에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는 그때 나누겠지만 제일 어이없었던 노래는 룩셈부르크. 어이없죠. 정말 어이없었는데 네.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게 됐던. 그게 아마 그 후크송 중에는 거의 최초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어요. 룩셈부르크랑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이 노래가 그 나오고 나서 룩셈부르크 관계자분들이 저희를 한번 고맙다고 맞아요. 초대해 준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룩셈부르크 다녀오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희 방송에 지금 이 사람의 룩셈부르크에서 활동하는 여성 기업인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를 아느냐? 근데 안 돼요. 그러면 크라잉넛이 룩셈부르크에 온 적이 있느냐? 그때 온 적이 없대 자기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니 룩셈부르크에서 크라잉넛을 초대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그렇고 보니까 그렇네요. 말이 안 되네. 진짜 섭섭하다 룩셈부르크. 이번에 룩셈부르크가 이제 대표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이 돼서 네, 맞아요. 대사관님이 오셨는데 네. 그때 무슨 페스티벌에서 저희를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룩셈부르크만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초대를 못 받으셨다 그래서. 대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유럽의 굉장히 작은 나라고 네. 잊혀질 뻔한 것도 있지만 네. 저희 노래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룩셈부르크를 알게 됐다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박연식 씨 지금 머리 색깔이 룩셈부르크에 사시는 분하고 지금 비슷한데요. 네. 저기 신곡 얘기하다가 이제 뭐 옛날 곡까지 흘렀습니다만 그 크라잉넛 노래 중에서 오늘 저희가 끝으로 좀 한 곡을 듣고 다음 시간에 계속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듣고 싶은 노래가 사실 너무 많은데 제 신청곡으로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크라잉넛 입장에서 신곡이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다 똑같이 나눠갔는데 다 좋습니다. 신곡이나 그래서 지금 갈등인 거예요. 지금 신곡을 하얀 점을 듣고 싶기도 하고 좋지 아니한가. 좋지 아니한가. 네, 그 노래를 제가 듣고 싶기도 한데 둘 다 틀면 안 될까요? 동시에. 시간 때문에. 동시에 틀자고. 왼쪽 오른쪽 나눠서. 자, 우리 PD님께서 골라주세요. 네. 신곡. 네, 우리 크라잉넛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윤일용 PD가 신곡을 감사합니다.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 그 꿈꿨던 것처럼 하얀 점이 돼서 날아올라 보자. 지금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 맞습니다. 그 희망을 상징하는 크라잉넛의 30주년을 기념하는 하얀 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잉넛의 박윤식, 이상면, 한경록, 이상혁, 김혜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